내가 오늘 안 쉬고 끝내자. 알겠죠? 5유형. 자, 유형은 5개인데 크게 보면 유형은 3개야. 오늘 할 건 알겠죠? 오케이. 자, 우선 첫 번째로 봐야 될 거는 이항분포와 정규분포 사이의 관계라고 나와 있는데, 자, 어떠한 확률 변수 x가 이항분포를 따른데, 이항분포를 따른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었지? 확률 함수가 어떻게 생겼다? 무슨 확률? 독립시행의 확률일 때 이항분포를 따른다라고 했었어. 기억나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 횟수와 내가 원하는 사건이 일어날 확률 적어주는 게 이항분포였었고, 됐지? 자, n이 어떤 상황이면 얘가 정규분포로 바뀐다고 했어요. 원래는 점이었던 건데 이산확률은, 그쵸? 걔가 선처럼 취급당한대. 언제? n이 뭐하면? n이? 적당히 클 때, 그치? 그래서 보통은 얼마라고 n이 크다 하면 보통 한 40번 정도를 얘기를 한다. 횟수가 이 정도로 충분히 많이 내가 시행을 한다면 정규분포를 따른다. 어떤 정규분포? NP, NPQ. NP가 평균이고 NPQ가 분산인 이런 정규분포를 따르게 된다라고 했어. 여기까지 괜찮을까? 야, 그러면 이 유형에서 어려운 문제는 스텝 2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첫 번째로는 내가 P값을 구해야 할 거야. 알겠지? 그래서 P값을 내가 직접 구해야 되는 상황이 일어날 수 있고, 두 번째는 뭐 정규분포화만 만드시면 돼요. 크게 보면 요거 2개야. 스텝 2개밖에 없어. 근데 요 사이에 확률 변수가 변경을 시켜야 될 수 있어. 이게 거의 맥시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풀 문제는. 이게 무슨 말인지 한번 문제를 보면서 같이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31번 문제를 빠르게 한번 읽어보십시오. 한 10초면 읽을 수 있겠지? 좀 읽어봤니? 자, 얘는 어떻게 써야 되지? 내가 최종적으로 구해야 되는 건 어떤 거에 관련된 확률이에요? 좌표가 35 이상, 80 이하가 될 확률을 내가 구해야 돼. 맞아? 그럼 좌표를 확률 변수로 만들고 싶은 게 사람 심리야. 그러면 돼, 안 돼? 왜 안 되지? 안 된다고 말하는 두 친구가 있으니까. 좌표를 확률 변수 x로 잡으면 안 되는 이유가 뭐야? 뭐냐고. 대답하라고. 뭐야? 아, 왜 아무도 대답을 못해? 우리는 지금 몇 번의 시행을 할 거야, 얘들아, 총? 100번을 할 거지, 그치? 그럼 이항분포에서 정규분포로 넘어가는 과정을 해야 돼, 맞지? 근데 이항분포를 따르는 확률 변수를 말할 때는 어때야 돼? 확률이 독립시행의 확률이어야 된다며. 지금 내가 좌표 얼마로 갈지의 확률이 독립시행의 확률인가? 아니야. 여러 번의 시행들 다 누적돼서 좌표가 결정될 거라고 최종적으로. 맞지? 그럼 우리는 독립시행을 따르는 확률 변수를 잡아야 돼. 내가 세팅을 해야 돼. 문제는 안 나와. 됐어요? 그래서 x라는 확률 변수를 세팅을 하셔야 돼요. 이 x라는 확률 변수는 소수가 나오는 횟수예요. 됐어? 자, 그러면 이 x는 이제 이항분포를 따라요. 어떤 이항분포? 100번의 시행을 하는 이항분포. 근데 x는 뭐라고 했는데 소수가 나오는 횟수라며, 100번 중에서. 그치? 그러면 여기 옆에 써야 하는 확률이 바로 뭐라고? 소수가 나올 확률을 쓰는 거야. 뭐 했을 때? 한 번 시행했을 때. 내가 주사위를 한 번 던졌을 때 소수가 나오는 확률.
여기까지 괜찮을까? 그래서 얼마지 그게? 2분의 1이겠죠? 2, 3, 5. 괜찮을까? 오케이. 그럼 이제 어때? 적당히 횟수가 많으니 우리는 이 x라는 놈은 정규분포를 따르는구나. 얼마? 평균 50. 됐죠? 거기다가 2분의 1 한 번 더 곱해야 돼. 25가 분산. 즉 5의 제곱이라고 적어줄 수 있어야겠죠. 여기까지가 일단 첫 번째 스텝. 됐니? 자, 근데 나는 x를 구하는 게 아니라 좌표를 구해야 돼. 횟수 구하는 게 아니라, 그치? 그래서 y라는 또 다른 확률 변수를 세팅하셔야 돼. 모범 답안처럼 지금 설명을 하고 있어요. 니네는 이제 실제로 연습이 되면 축약해서 문제를 풀어야 돼. 알겠지? 자, y라는 확률 변수는 어떤 확률 변수인데? 좌표겠죠, 좌표. 실제 좌표. 됐어? 그 좌표라는 놈은 소수가 나올 때마다 플러스 2고 소수가 안 나오면 마이너스 1이야. 그치? 그래서 소수가 나온 횟수에 2를 곱해주고요. 소수가 안 나온 횟수만큼 빼주면 돼. 100번 중에서 x번 빼면 되지. 이렇게 직접 잡으셔야 돼. 여기까지 알겠죠? 네. 얼마? 3x 빼기 100. 이게 좌표야 이제. 좌표에 대한 확률 변수. 야, 그럼 우리는 P 뭐 구하라고? 35 이상 82야. 35 이상 누가? 좌표 y가 y 대신에 3x 빼기 100. 82야. 됐니? 야, 괄호 안에 있는 건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부등식이야. 이거 변형시킬 수 있다. 그래서 양변에 100을 더해 주시고요. 3을 나눠 주시면 됩니다. 즉 내가 구할 확률은 그냥 어떤 확률이야? 45보다는 x가 크거나 같고 60보다는 작거나 같다 풀어달라는 거야. x에 관해서. 여기까지 됐지. 그럼 식 세웠으면 끝. 요 놈을 얘의 관점에서 해결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요 놈은 뭐야? 50-1 시그마. 얘는 뭐고? 50 플러스 2 시그마. 맞죠? 이렇게 볼 수 있어야지. 지난 시간에 연습한 거. 됐어요? 그래서 얼마지? 그러면 재하야? 0.. 그렇지. 자, 그림으로 그려주면 이런 상황입니다. 현재 평균이 가운데 50인데 45라는 건 뭐라고? 왼쪽에 있겠죠. 그쵸? 45부터 얼마까지? 60까지. 여기에 대응되는 게 뭐라고? 마이너스 1 시그마인 거고 여기에 대응되는 숫자가 2 시그마인 거야. 그럼 우린 표를 봤을 때 1.0이라고 적혀있는 게 있죠. 걔가 3413, 요 넓이를 의미합니다. 3413. 원래는 0부터 오른쪽인데 대칭성 이용해서, 그쵸? 그런 다음에 오른쪽에 0부터 2까지가 477이라는 뜻이에요. 477. 그래서 난 이 두 개를 더해달라고 했으니까 답은 2번이 된다. 천천히 다 말했어. 자세하게 생략한 거 없이. 그치? 오케이. 자, 32번 한번 풀어봅시다. 재혁이 금방 찾았어? 맞는지 모르겠고. 오케이. 자, P1과 P2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는데 각기 다르게 풀어야 된다는 생각을 좀 가지셔야 돼요. 일단 P1은 저 왼쪽 걸로 다 해결이 가능합니다. 그쵸? 자, 한 명의 학생을 잡았을 때 통학 시간이 정규분포를 따르고 있어. 그때 그 통학 시간이 30분 이상의 확률. 이거 구해달라는 거지, 그냥. 정규분포 알려주고. 너무 쉽죠? 됐어요? 그래서 얼마야? 몇 시그마? 2 시그마. 20 더하기 2 시그마. 시그마 5니까. 됐지? 그 2 시그마보다 크다야. 그러면 표준 정규분포를 그려서 체크해 보면은 이런 느낌이지. 2 시그마가 여기 있어. 2가. 여기 구하라는 거야.
됐죠? 표에선 지금 0부터 2까지가 얼마래? 0.48. 그렇다면 이 부분은 0.02지. 그게 P1에 가. 됐죠? 자, 그런 다음에 이제 10,000명 중 30분 이상이 걸리는 학생 N명. 그럼 이제 뭐 해줘야 돼? 잡아야지. 30분 이상 학생 수. 됐죠? 그래서 이 Y라는 확률 변수는 뭘 따른다? 이항분포를 따른다. 10,000명. 그리고 얘가 30분 이상일 확률 0.02. 그래서 P1을 구했던 거지. 여기까지 괜찮을까? 자, 그럼 10,000명 적당히 크니까 우린 당연히 Y라는 확률 변수가 정규분포를 따른다. 곱하면 얼마? 200. 다시 한번 100분의 96 곱하면 얼마가 되죠? 196되니까 14의 제곱이 되겠다. 이거 계산은 다 하셔야 돼, 직접. 여기까지 괜찮아? 그런 다음에 뭐 해달라고 했어? 이 학생 수가 N명 이상일 확률이 P2래. 됐죠? 이게 얼마가 나왔으면 좋겠다고? 저기 앞에 나와 있는 P1이랑 똑같은 값이 나왔으면 좋겠다고. 괜찮을까? 그럼 다 왔어. 그럼 뭐 하면 돼? 얘는 이거랑 똑같은 상황이면 돼. 이 시그마. 그래서 평균 200 더하기 2 시그마. 그래서 228이라고 답을 내셨으면 잘 낸 거야. 뭔 말인지 알겠어? 네. 자, 33 시작. 네, 한번 확인해 볼까요? 변수 여러 개 나오는 게 참 처음에는 어색할 거야. 자, X라는 걸 일단 제품 무게로 갈 거야. 왜? 정규분포 따른다라고 나와 있잖아. 바로 쓰고 시작하셔야죠. 그래서 이 X라는 놈은 정규분포를 따르는데 어떤 거? 평균 80, 표준 편차 4. 자, 우리는 언제 불량이라고 한다고 얘들아? 72 이하거나 88 이상이면 불량품이죠. 그래서 불량일 확률. 하나를 봤을 때 불량일 확률. 얼마라고? P X가 72 이하 또는 이니까 합집합 쓸 거고 겹치는 영역 없으니까 그냥 더하기 써주시면 됩니다. 88 이상. 여기까지 괜찮지? 자, 그러면 요 놈 얼마? 몇 시그마? 마이너스 2 시그마.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놈은 플러스 2 시그마. 자, 그럼 만약에 확률함수 그래프를 쳐다본다면 어떤 상황이야? 가운데 0 기준 초록색 마이라는 값이 존재하겠죠? 그거보다 작은 쪽 여기에 확률을 바라는 거고요. 핑크색은 2보다 크거나 같다니까 같은 높이 2보다 크거나 같다. 여기를 의미하는 거지. 됐어요? 표에서는 2까지 0.48 나와 있으므로 얘는 나머지 0.02에 해당하는 놈일 거고 좌우 대칭성 0.0이겠죠? 됐나요? 두 개 더해서 얼마? 0.04겠지. 불량이 나올 확률. 100개 중 4개 꼴. 됐나요? 자, 그럼 이제 바뀌어요. 확률 구했으니까 끝나. 이게 P죠. 내가 원했던 P. 그래서 Y라는 확률 변수, 불량품 개수. 얘는 이항분포를 따르겠지. 15,000개를 하나씩 다 확인할 거니까. 이건 독립 맞잖아. 모든 제품은 불량률이 서로 영향 끼치지 않아. 됐어? 15,000개를 일일이 확인을 하는 거야. 불량이 나올 확률은 얼마였다고? 0.04였다고. 그럼 적당히 많은 양이기 때문에 당연히 정규분포로 전환이 될 거고 그 정규분포는 얼마? 4 곱하면 얼마니? 600인가요? 맞죠? 그 다음에 100분의 96을 한 번 더 곱하면 얼마니? 96은 6 2개에 4 2개 24의 제곱이 되겠다. 표준 편차가 24. 됐어요? 오케이. 자, 그래서 뭐 구해달라고 했지? 이 불량 개수가 624 이상. 몇 시그마? 1 시그마.
1보다 큰 쪽. 그럼 0부터 1까지가 0.34였으니 1보다 큰 쪽은 나머지 부분 0.16에 해당되겠지. 답은 0.16이었다. 뭐 괜찮네요. 야, 34번 문제를 한번 읽어보고 어떻게 풀지 생각해 볼래요? 개념을 정확하게 알고 있냐 모르고 있냐를 거르는 문제거든. 나도 학생 때 딱 풀라고 했을 때 못 풀었던 것 같아. 아니, 이게 왜? 약간 이런 느낌이야, 풀이가. 자, 설명해 드릴 거니까 한번 좀 부딪혀봐. 그래야 좀 더 이해가 갈 거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 문제를 푸는데 확률은 필요해, 필요 안 해? 필요해, 안 해? 필요하죠. 거기 나와 있는 확률 다 계산할 수 있어야 되죠. 그쵸? 34번. 자, 모집단의 확률 변수 x의 확률 질량 함수. 그게 무슨 말인지 좀 설명해 드릴 거야. 자, 거기 일단 표 먼저 그려 놓자. 확률 질량 함수가 x의 값이 2일 때, 4일 때, 6일 때, 8일 때 각각 20분의 2. 자, 다 짝수니까 약분해서 쓸게, 얘들아. 10분의 1, 10분의 2, 10분의 3, 10분의 4래. 됐나? 이게 무슨 말일까? 이게 무슨 말이야, 결국에? 모집단 안에 모집단. 자, 원래 분모가 20이었지, 얘들아. 그치? 20을 기준으로 적어볼게. 20개가 들어있는 거야. 쉽게 말해서 전체 개수가. 그 중에 2개가 2였던 거야. 이 2개 있어. 모집단 안 자료들이. 그 다음에 4가 4개가 있는 거지. 6은 6개가 있었던 거고. 8은 8개가 있었겠지. 이런 상태인 거야. 편하게 하기 위해서 그냥 20개로 과정을 한 거다. 내 마음대로, 알겠지? 설명하기 위해서. 내가 여기에서 크기 2짜리 표본을 뽑겠대. 표본. 그러면 딱 2개의 자료만 뽑겠다는 뜻이야. 근데 이미 추출이야. 그 랜덤으로 뽑힌다는 뜻이야. 그리고 복원 추출이야. 알겠지? 뺀 거 다시 집어넣어서 생각하는 거야. 그런 다음 마지막 순서가 있어. 하나씩 뽑는 거야. 한 뭉텅이를 뽑는 게 아니라. 여기까지 괜찮을까? 그럼 내가 뽑을 수 있는 조합은 몇 개가 있을까, 얘들아? 내가 뽑을 수 있는 조합은? 2번 뽑는 거야, 2번. 뭐뭐가 나올 수 있겠어? 뭐뭐 나올 수 있겠어? 내가 2개 뽑을 때. 가장 작은 거. 이 2번 나올 수 있지 않을까? 맞지? 그 다음 나올 수 있는 건 뭐가 있어? 2, 4 나올 수 있지, 얘들아. 근데 4, 2도 나오는 거야. 서로 다른 케이스인 거야. 하나씩 뽑는다고 했잖아. 내 말 이해 가요? 그런 다음, 그 다음 뭐 나와? 가능한 것도 2, 6, 또 6, 2, 또 4, 4. 가능하겠지? 내가 색깔을 바꿔가면서 뽑는 이유는 알겠니, 얘들아, 이제? 4, 6, 6, 4, 2, 8, 8, 2. 맞아요? 그럼 이제 거의 마지막, 더 안 쓸게요. 많겠죠, 케이스가. 됐어? 내가 색깔 뭘로 나눈 거지? X바, 평균값. 요거는, 자, 내가 저기 적어놨어. 표본 평균이라는 놈은 어떻게 구한다고? 내가 뽑은 놈들 더해서 개수로 나누면 돼요. 그쵸? 이 2를 뽑으면 얘들아, 더해서 2 나누면 얼마니? 2죠 뭐. X바가 2인 경우에. 그럼 핑크색은 뭘 의미하는 거야, 지금? X바가 얼마? 3인 경우를 적어준 거야. 자, 노란색 경우는 언제입니까? X바가 얼마인 경우? 4인 경우들을 적어놨어요. 그럼 이거는 5인 경우겠지, 보라색은. 6인 경우 있을 거고 8인 경우까지 있을 거야, 맥시멈. 88까지 가능하니까. 여기까지 맞을까? 자, 그럼 이 문제에서 원했던 건 뭔데? X바가 4 이상이었으면 좋겠대.
4 이상이 케이스가 더 많아. 그래서 우리는 저 왼쪽에 있는 3개를 뺄 거야, 차라리. 전체 확률에서 P, X바가 2인 경우, X바가 3인 경우, X바가 4인 경우를 제외시켜 줄 거예요. 괜찮을까? 요 확률을 구할 때 저 표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1 마이너스, 얘들아, X바가 2이려면 어때야 된다고? 4인 경우, 아, 제외 안 시켜요. 미안해요. 4 이상이었다. 쏘리. 잘했어. 자, 그럼 다시. X바가 2인 경우는 뭐라고? 요거밖에 없지, 그치? 그럼 이 확률이 뭐였는데? 여기서 뽑을 때의 확률인 거야. 표본 뽑을 때 확률은. 전체 개수분의 그 2의 개수니까. 이해가요? 그래서 얼마야, 그냥? 요거는 2밖에 없으니 10분의 1 곱하기 10분의 1인 거야. 알겠어? 자, 그 다음 뒤에 핑크색인 경우는 어때요? 2, 4인 경우 있고 4인 경우 있지. 둘 다 빼야 돼. 그래서 내가 맨 처음에 2를 뽑을 확률 10분의 1, 그 다음 4를 뽑을 확률 10분의 2인 거야. 복원 추출이니까 다시 확률 똑같은 것도 받아들이셔야 된다. 알겠지? 개수 안 줄어. 자, 그 다음에 또 반대로 4를 먼저 뽑고 2를 뽑는 경우도 빼주시면 돼. 이게 답이야. 그래서 표본의 개념을 정확하게 인지를 하셔야 문제를 쉽게 풉니다. 100분의 100-1, 2, 2. 여기까지 괜찮을까? 됐어요? 오케이? 네. 그래서 얼마 나와요? 이거 계산하시면? 100분의 얼마야? 95? 됐죠? 5로 나누시면 20분의 19가 답이었습니다. 자, 35번 이제 이거 연습됐으니까 어렵지 않을 거거든요. 35번 한번 풀어봅시다. 네, 볼게요. 자, 요번에는 X바가 얼마인 경우예요? 잘못 썼네. X바가 얼마인 경우를 원하는 거야, 얘들아? 2가 되는 경우가 궁금하거든? 근데 몇 개짜리를 표본을 뽑았어? 3개. 됐어요? 그럼 너희는 3개의 평균이 2니까 좀 더 쉽게 합이 6이 되도록 뽑으라는 소리야. 맞잖아. 이게 좀 더 받아들이기가 편해, 뽑을 때. 안 헷갈리고. 됐어? 합이 6이 되도록 3개를 뽑으면 돼. 가능한 거 뭐 있니, 얘들아? 첫 번째 1, 2, 3 뽑으면 돼. 당연히 순선 생각하셔야 돼. 두 번째 2, 2, 2만 뽑으시면 되지. 끝났네. 1번의 확률 얼마? 2분의 1 곱하기 3분의 1 곱하기 6분의 1로 뽑으면 된다는 뜻인 거잖아. 근데 1, 2, 3의 순서가 뒤바뀔 수 있지. 그 경우의 수 3팩이죠. 6번 더해질 거라고, 저 똑같은 확률이. 자, 그 다음 두 번째 2번에 해당하는 건 어때요? 다 2만 나오는 경우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이겠지. 똑같은 놈들이니까 순서 바꿀 필요 없을 거고요. 괜찮을까? 그래서 분모 얼마죠, 이거? 이거 6분의 1 나오고요. 얘는 얼마? 27분의 1 나와서 답은 얼마? 1번이 돼줘야 한다. 36번 시작. 네, 한번 보도록 합시다. 너무 빠른가? 아니죠? 자, 체크 좀 할게요. 자, 우선 첫 번째 표에서 얘들아, 우리는 A 더하기 B는 2분의 1이라는 조건을 뽑고 생각하셔야 돼요. 첫 번째 표에서. 총합은 1이니까. 이건 절대 빼먹으면 안 돼. 자, 그런 다음에 내가 크기 2짜리 표본들을 뽑을 거야. 그럼 나올 수 있는 케이스가 얘들아, 어때? 몇 개 안 돼? 1, 1, 뭐 1, 3, 3, 1, 뭐 2, 5, 5, 1, 3, 5, 3, 3, 막 이런 것도 있단 말이야. 3, 3, 뭐 3, 5, 5, 3, 마지막 5, 5까지. 총 9가지 케이스가 있을 거라고 봤지? 그것들을 각각 뭐 한 거야? X바가 1인 경우, X바가 2인 경우, X바가 3인 경우, X바가 4인 경우, X바가 5인 경우로 표 확률 구해서 그 표 만들어 놓은 거야, 그냥.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그럼 요 놈들을 이용해서 미지수를 다 해결해 달라는 거였고요. 처음에 얘부터 이용해 봅시다. 1, 1.
얘들아 1, 1이 나올 확률은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이지. 맞아? 그게 지금 px바가 1이 될 확률이잖아. 두 번 다 1 뽑혔을 때 4분의 1 거기 표에 나와 있는 숫자 맞지? 자, 두 번째 얘 이용해 봅시다. 1, 3, 3, 1. 그럼 이 노란색은 x바가 2일 확률이에요. x바가 2일 확률은 어때? 1, 3이 뽑혀야 돼. 그럼 뭐랑 뭐야? 2분의 1 곱하기 a. 3일도 있어. 2분의 1 곱하기 a. 됐냐? 얘가 그냥 a지. 그게 지금 표에서 얼마래? 5분의 2래. 됐습니까? 그래서 b의 값도 구해지죠? b는 10분의 1. 그래서 a, b 구했어. 됐지? 그럼 이제부터 그냥 계산이네요. px3 뭡니까 얘들아? px바 3. x바 3는 세 가지 체크하셔야 돼요. 1호, 5일, 33. 맞아? 1호는 어떻게 돼요? 1호? 확률 곱하면 1 나올 확률, 5 나올 확률, 2분의 1b. 걔가 하나 더, 5일도 있으니까. 그리고 33, a 제곱. 됐어요? 그래서 그냥 대입해서 50분의 14. 그게 C. 계산 다 해야 돼. 자, px4는 어때요? x바 4. 요 경우죠. 3호 아니면 5, 3밖에 없지, 그치? 그래서 3호 나올 확률 얼마니? A, B. 5, 3 나올 확률 BA. 두 개 더하시면 50분의 4. 마지막 PX바가 5. 평균이 5이려면 요거밖에 없어. 둘 다 5가 뽑히는 경우 그럼 표에서 B제곱. 100분의 1. 됐나요? 그래서 뭐 예분의 D분의 C 더하기 2 해달라는 얘기죠. 그래서 계산 결과 8분의 27 나오십니다. 단순 계산 문제였어요. 그래서 표본 평균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에 대한 문제들이었습니다. 자, 그럼 넘어가서 표본 평균의 분산과 표준 편차 요거까지만 하고 아주 잠깐 쉬고 유형 2개 남거든요. 걔는 다음 시간에 해서 짧게 한 30분 내로 한번 마무리 지어보는 걸로 할게요. 알겠죠? 네, 요거 유형 한번 같이 좀 봅시다. 37번. 얘들아, 그 표가 x인지 x반지 잘 보면 되는 거야. 알겠죠? 이 표는 현재 x에 대한 표네요. 그치? 자, 우리 문제 두 번째 줄 끝부터 세 번째 줄까지 뭐라고 되어 있어? 2x바 얼마래 얘들아? 2x바 표본 평균의 평균 얼마? 12. x바의 평균은 12다라고 나와 있죠. 그쵸? 그 다음에 x바의 분산 얼마라고? 4라고 나와 있지. 괜찮아요? 그럼 너희는 정의를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돼. 개념 문제야. 2x반은 얘들아 그냥 2x랑 똑같아요. 표본 평균의 평균은 모평균과 같다. 성질, 가장 큰 성질 중에 하나입니다. 됐니? 그런 다음에 요 놈은 뭐였죠? 얘는 뭐랑 똑같았지? n분의 모분산과 같았어요. 이건 외워야 돼요. 이건 개념이야. 이건 누가 안 알려줘. 문제 풀 때. 여기서 n은 심지어 39라고 나와 있는 거고 문제에서. 여기서 말하는 n은 표본의 크기. 이거는 때려 죽여도 외워야 돼. 알겠지? 됐어? 정규분포 왜 쓴 거야? 정규분포 다른데? 깜짝 놀랐잖아. 괜찮을까요? 여기까지? 그러면 우리는 그 표를 이용해서 얘들아 이제 이산확률 분포 만드는 거야. 요거 구하라는 거야. 4 곱하기 39까지. 됐어? 야, 얘도 얼마인지 바로 계산 가능해야 돼. 4 곱하기 40에서 4 하나 빼면 돼요. 160 빼기 4니까 156이겠죠? 됐니? 하나 더 문제를 많이 푸시면 아시겠지만 얘들아 vx는 뭐였지? 분산은 네 글자. 사자성어. 재평평제. 맞아? 그래서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을 뺀 거였어.
우리 평균의 제곱이 현재 144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쵸? 맞아요. 그래서 144 이항해 주시면 제곱의 평균이 300인 거 알 수 있습니다. 이걸 굳이 먼저 구하는 이유는 표 있을 땐 저거 구해놓는 게 훨씬 더 편하다라는 걸 본인들이 느끼셨어야 돼. 문제 풀면서. 이상한 부분표 풀면서. 그럼 끝났지. 뭐 해주면 돼? 위아래 곱해서 더한 게 2x잖아. 그쵸? 12는 위아래 곱해 0 더하기 10분의 3a 더하기 10분의 3b. 됐지? 그 다음에 누구? 300 제곱의 평균은 위에 거 제곱해서 곱해 0 더하기 10분의 3a 제곱 더하기 10분의 3b 제곱. 됐습니까? 네? 그럼 끝났죠? a 더하기 b는 얼마? 40. a 제곱 더하기 b 제곱은 1000. 내가 구하라고 한 건 a, b니까 뭐 해주면 돼? 요거 제곱하면 1600이다. 됐지? 그래서 2ab가 600 나와요. ab는 300. 이렇게 구하라는 문제야. 그래서 이제 앞에 유형과 요 유형이 이제 비슷한 맥락으로 가요. 이상한 분포 가지고 하는 거. 연속 가지고는 이렇게 할 수가 없어. 니네가 직접 계산할 수가 없죠. 연속된 자료들이기 때문에. 자, 38번 문제를 한번 풀어봅시다. 답이 네가 좋아하는 숫자야? 네. 오케이. 그럼 맞았어요. 잘 풀었네요, 그러면. 귤이 좋아하는 숫자야? 안 좋아해, 이 숫자를? 맨날 쓰잖아. 아, 그 숫자가 아니야? 맨날 쓰던데요. 맨날 쓰잖아, 이거. 맨날 쓰던 데라고 하는 거야? 맨날 쓰는 숫자 나왔으면 잘했어요. 자, 빠르게 좀 합시다. 자, 확률 변수 뭐 분포표가 나와 있고 n개를 뽑았는데 우리 x바의 평균이 4. 그러면 고민할 필요 없이 그냥 모평균이라고 생각하시면 된다고. 여기까지 문제 없지? 그럼 관계식 두 가지 뽑아내면 되겠네요. 첫 번째는 a 더하기 b는 확률 총합 1, 10분의 9. 그 다음에 3a 더하기 5b가 얼마 나와줘야 되지 얘들아? 10분의 39 나와줘야 되나요? 됐어요? 10분의 넘겼어 그냥 빠르게. 그래서 연립하면 a, b 값 나오셨을 거야. a는 10분의 3, b는 10분의 6. 다 나왔을까 계산? 뭐 연립은 굳이 내가 안 해도 되죠? 야, vx바가 아까 뭐라고 했지? vx바? 뭐분의 뭐? n분의 vx라고. 그치? 분산 계산은 실수만 안 하셨으면 어렵지 않게 했을 거고 다 계산하고 나면 이렇게 나오셨어야 돼. 얘가 얼마? 10분의 1 이하였으면 좋겠다. 그냥 이거 푸는 문제였죠? 됐어요? 그래서 n은 18 이상. 자, 39번 시작. 재하야, 기억 참 거지? 왜? 그럼 다시 반대. 여기면 참 거지? 역은 화살표 반대야. 뭐뭐이면 뭐뭐이다 자리 바뀐 거. 참 거지? 자, 기억은 일단 거짓이죠. 왜? 표본의 크기는 영향을 끼치지 않아요. 무조건 EX반은 원래 모집단의 평균과 같아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새롭게 표본을 뽑았다고 하지만 아무 관계없이 얘도 그냥 EX랑 같아야 돼요. EY바의 모집단은 Y야 잃어버리면 안 돼. 표기 겹칠까봐 다르게 쓴 것 뿐이야. 알겠지? 그래서 모집단의 평균과 동일합니다. 표본 평균들은 항상이기 때문에 N1과 N2가 같다라는 말은 거짓이에요. 항상 같아요. 항상. 얘가 괜찮니? 그럼 역은 뭐라고? 역은 당연히 참이지. 가정이 아무런 영향 끼치지 않지. 항상 똑같지 뭐. 뭐뭐 아니어도 같고, 그쵸? N1과 N2가 달라도 같고 N1과 N2가 같아도 같지. 됐죠? 자, 니은은 어때요? 니은은 그러면? 니은은 써보면, 얘는 써봐야 돼. 분산은 표본의 크기에 영향을 받아요. 그쵸? 그래서 N1분의 VX라고 좌변 왼쪽 거 쓸 수 있어야 되고요. N2분의
Vx라고 오른쪽 놈을 쓸 수 있어야 돼요. 모분산을 개수로 나눈 거. 그게 표본 평균의 분산이 되지. 됐어? 자, 문제에서는 오른쪽이 더 크다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실제 분수의 입장에서는 반대가 더 크셔야겠죠? 그래서 니은은 거지. 됐나요? 디귿 당연히 참이죠. 야, 표준 편차랑 분산은 그냥 영향 받는다라고 기억하시면 돼. 근데 누가? 표본 평균의 분산과 표준 편차다. 다시. 여기 기억이 뭐였다고 얘들아? 누가? 2x반은 뭐에 영향을 안 받는다고? n. 표본의 크기에 영향을 받지 않아. 알겠어? 표본 평균은 영향 받아 안 받아? 표본 평균은 영향 받아 안 받아? 표본 평균은 영향 받겠어 안 받겠어? 받겠지. 표본 평균은 x바의 정의가 뭐니까 n분의 다 더한 거잖아. n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을 거라고. 어떻게 뽑는지에 따라서 달라질 거라고. 정확하게는 x바라는 놈은. 근데 그런 x바들의 평균을 다 내면 영향받지 않게 된다고. 구분 확실하게 해주시면 돼요. 표정들이 안 좋아지네 갑자기. 네, 그래서 잠깐 쉬었다가 다음 문제들부터 볼게요. 유형 2개. 네, 이제 2개 남았습니다. 분포와 추정. 자, 우선 분포부터. 얘들아, x라는 게 원래 확률 변수가 정규 분포를 따르면 x바도 정규 분포를 따른다라고 했어요. 됐죠? 얘는 엄청 쉬워. 그래서 40번 이 유형은 체크만 빠르게 좀 합시다. 필요한 숫자들만 찾으시면 돼요. 자, 우선 우리 x라는 게 걸리는 시간이래. 등교 시간. 요 x가 정규 분포를 따르고 있다. 시키는 대로 적으시면 되고요. 평균 15에 표준 편차 5제곱. 표준 편차 5. 여기까지 괜찮나? 자, 내가 뭐 해준대 얘들아? 거기 첫 번째 뭐라고 나와 있어? 밑줄 쳐봐. 이미 추출한 한 명이 등교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k분 이하일 확률은 0.977이다. 힘들어. 됐어? 그게 바로 P. 아직 표본 평균 안 갔다. X. 걸리는 시간이 K분 이하일 확률 0.977이. 일단 이걸 이용해서 K 값을 먼저 찾아야 돼요. 이 문제는. 여기까지 괜찮아? 아직 뭐 몇 명 안 뽑았어? 이미 추출 한 거 아니야? 됐죠? 자, 그러면 표를 보니까 어때요? 977이랑 관련된 게 누구야? 그 표에선 얘들아 477이야. 477이. 맞아? 얘는 0부터 K가 아니라 K보다 작은 거 다잖아. 이해가요? 그래서 어떤 그래프가 머릿속에 떠올라야 돼? 자, 반 자르면 0.5지, 그치? 그 다음에 반부터 0.477이라는 숫자가 떠올라야 되는 거야. 더해서 0.977이가 된 거지. 여기까지 괜찮을까? 자, 그러면 거기 표에 해당하는 게 숫자 2잖아. 그러면 K라는 놈은 뭐였던 거야? 아직 표준화 안 했으니까 평균으로부터 플러스 2 시그마였던 거지. 됐나요? 그래서 K는 25입니다. 일단 K값 찾았어요. 됐죠? 자, 그럼 그 다음 이제 총 몇 명을 뽑는데 16명을 뽑을 거야. N은 16이라는 뜻이야. 그때 내가 원하는 건 X바의 평균인데 그럼 X바는 어떻게 생겼는지 체크하셔야 돼. 자연스럽게 넘어가면 돼. 무조건 정규 분포 따라요. 됐지? 평균은 어떻다고? 쟤랑 똑같아. 됐니? 대신 분산은 뭘로 나눈다고 재혁아? 크기. 좋아. 그치? 크기. 분산은 크기로 나누는 거야. 됐죠? 분산은 크기로 나누는데 우리가 보통 쓸 때 제곱을 이용해서 쓰니까 루트 16에 원래 적혀있던 표준편차 전체 제곱이라고 쓰는 거지. 제곱을 쓰기 위해서야. 제곱을 쓰기 위해서. 원래는 이렇게 생겼다고. 16분의 5제곱인 거야.
분산을 크기로 나눈 거지. 여기까지 됐죠? 오케이. 자, 그래서 뭐 구해달라고? P X바가 크거나 같아 뭐보다? 17보다. 요거 구해달라고 했어요. 됐나요? 자, 그럼 우리 표준 편차가 얼마인지를 봐야 돼, 얘들아. 표준 편차 얼마지, 표준 편차? 4분의 5야, 4분의 5. 제곱한 게 분산이니까, 그치? 그래서 이 17이라는 숫자가 평균으로부터 얘들아, 얼마만큼 떨어졌어? 숫자 2만큼 떨어졌지. 그 숫자 2는 몇 시그마야? 5분의 8. 됐죠? 1.6. 여기다 5분의 8 곱하면 되잖아. 그래서 5분의 8 시그마구나 라고 해석하셔야 돼. 한글로 쓰자. 5분의 8 표표. 됐어? 그럼 우리가 포커싱 할 건 어떤 숫자라고? 1.6만 눈에 보이시면 된다고. 1.6. 지금 내가 찾는 확률은 그 표에서 뭐보다? 1.6보다 가운데가 0이니까 큰 쪽. 이거의 확률 구하라는 거야, 지금. 됐죠? 오케이. 그래서 1.6까지의 확률이 4452였으니 요놈의 확률은 0.0548. 요거 구해달라고 했네요. 됐어? 그냥 X바의 평균과 표준 편차만 잘 구분할 수 있으면 되는 문제의 유형입니다. 여기는 알겠죠? 그래서 생각보다 간단해요. 자, 41번 시작. 한번 볼게요. 뭐 세팅하는데 어렵진 않을 거야. 여기까지는 무난할 거거든. 이건 할 수 있어야 되는 거니까, 그치? 식 쓰는 건. 그랬을 때 요 놈을 어떻게 활용할지인데, 자, 10분의 1이라는 특정 확률이 나왔기 때문에 우리 표에서 그거 찾아야 돼요. 얘랑 관련된 숫자는 얘들아, 얘는 다시 쓰면 0.1이잖아. 표에서 요 놈이랑 관련된 숫자는 1.28이다. 맞아? 0부터 1.28까지의 확률이 0.4였어. 여기 요만큼이 0.4야. 표에서. 됐니? 이 초록색의 좌표가 뭐라고? 얼마라고 요게? 잘 안 보일 것 같아서 위에다 쓸게. 여기에 들어갈 숫자가 얼마인 거라고? 평균으로부터 2880으로부터 1.28 시그마만큼 떨어진 거라고. 저 초록색이. 됐지? 그래서 이 오른쪽이 0.1인데 내가 원하는 건 0.1보다 작거나 같길 바란다. 됐어요? 즉 이런 상황을 바라는 거야. 그럼 뭐만 쓰면 돼? 초록색보다 요 흰색이 더 크거나 같다라고 적어주시면 되지.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여기까지 괜찮을까? 자, 그러면 n 붙은 거 좌변 넘겨서 루트 n분의 108 되실 것 같고요. 우변으로 20 남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루트 n 곱해주시고 20 나눠주시면 뭐 10분의 54보다는 루트 n이 크거나 같다 나오실 것 같아요. 5.4. 자, 나는 5.4보다 크거나 같다. 양변 제곱해서 n은 얼마 이상? 얼마 이상 나와야 돼? 29.16. n은 크거나 같다. 29.16. 오케이. 그래서 최소 몇 개? 30입니다. 최소값. 요 아이디어 그래프 니네가 잘 활용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렇게 문자에 있어서 복잡한데 표준화까지 가려고 하면 죽는 거야. 무조건 1시그마, 2시그마 이런 거 할 수 있어야 돼. 됐죠? 네. 자, 42번 시작. 네. 볼게요. 뭐 낚시에서 벗어날 수 있어야 돼, 얘들아. 저 부등식에서 이질감을 느끼셨어야 돼. 뭐? X바의 표준 편차는 루트 n이 있어야 돼요. 루트 n이 없지. 그래서 분모의 루트 n을 나눠줄 거야. 그거는 그냥 루트 n을 곱해주는 거랑 똑같은 역할이야, 얘들아. 됐어? 그럼 잘 봐. 정의는 절대 까먹으면 안 돼. 어떤 정의? 요거 Z예요, 얘들아.
이거 표준화야, 표준화. Z야, 이거. 뭐 평균 빼고 표준 편차로 나눠라. 평균 빼고 표준 편차로 나눈 거. 이거 Z라고. 됐습니까? 즉 주어진 식은 P 마이너스 4분의 1 루트 n 보다는 크거나 같다 Z가 4분의 1 루트 n 보다는 작거나 같다. 그때 확률이 0.91보단 크거나 같았으면 좋겠다 라는 뜻이야. 자, 우리 Z라는 놈은 뭐에 대해서 좌우대칭? 0에 대해서 좌우대칭이자 평균 0일 때. 맞아. 그러니까 0을 기준으로 자르면 현재 좌우대칭인 확률이에요. 마이너스 4분의 루트 n, 그냥 4분의 루트 n. 그러므로 나는 주어진 식을 절반만 써도 되겠죠. 0부터 4분의 1 루트 n까지. 양변을 2로 나눈 거죠? 크거나 같으면 돼요. 얼마보다? 0.455보다. 그럼 눈에 보인다. 뭐가? 0.455가 표에 있잖아. 됐어요? 자, 원래 0.455라는 건 어디까지입니까? 합이 0부터 1.7까지였어. 요놈의 확률은 1.7까지의 확률이야. 맞아. 나는 그거보다 어땠으면 좋겠다고 얘가 더 컸으면 좋겠어. 그럼 4분의 루트 n이라는 요 숫자는 1.7보다 멀리 있으면 되겠지. 됐어요? 그래서 1.7보다는 크거나 같다 4분의 루트 n. 그럼 아까랑 똑같이 양변에 4 곱하고 양변 제곱해 주시면 되겠죠. 그쵸? 46.24보다 크거나 같다가 나오시면 돼요. 계산이 더러운 건 어쩔 수 없죠. 답은 2번이었다. 좋네요.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이제 추정. 모평균 추정만 하면 뭐 실내 구간 내기 나오고 했던 거 기억나요? 개념 기억 안 나면 집에 가서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요. 그 내용들 한번 보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43번. 자, 우리나라 신생아들의 몸무게는 표준 편차가 0.4인 정규 분포를 따른다. 사실 이거조차가 말이 안 되는 거야, 그치? 다 전수조사 한 것도 아니면서 씨. 이거 종수생 말하는 거. 뭐라고? 수업 시간. 난 그 사람이 누군지 몰라. 자, 그냥 신생아의 무게를 라지 X라고 할게요. 그랬을 때 정규 분포를 따른다. 평균 모르니까 M. 거기 나와 있네요. M이라고. 그런 다음에 표준 편차 0.4 제곱. 현재 이런 상황. 괜찮아? 자, 그럼 내가 크기 N으로 뽑는 거야, 얘들아. 추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표본을 뽑아야 돼. 아직 크기가 얼마인지 모르는 문제인 거지. 그렇다면 그 크기 N으로 뽑은 X바라는 표본 평균은 정규 분포를 따르게 되겠죠. M분의 M, 루트 N분의 0.4의 전체 제곱. 이런 정규 분포를 따르고 있을 거야. 됐어? 그래서 표본 평균을 이용해서 우리는 모평균을 추정한다고 했어. 문제에서 몇 퍼센트 신뢰 구간이래? 95%. 그럼 거기 무조건 주어진다고 괄호 보시면 0.95에 해당하는 확률 0.95에 해당하는 숫자 1.96에 포커싱 하시면 된다고 했어요. 됐어요? 그 1.96이 바로 뭐야? 시그마 앞에 붙는 숫자야. 요놈 앞에 붙을 숫자라고. 곱해질 숫자. 여기까지 괜찮아? 됐어? 오케이. 자, 그러면 식을 어떻게 써야 되죠? 그냥 그 식 그대로 쓰면 돼, 얘들아. P. 잘 생각해. 거기 Z라는 놈이 아까 뭐라고 했지? 한 번만 더 보여줄게, 정석대로. Z는 X바의 입장에서 얘들아 루트 N분의 0.4. 요게 분모. 표준 편차가 분모로 가고 X바 빼기 M인 거라고. Z가. 표준화할 때 얘가 지금 얼마 이하? 1.96 이하면 확률 0.95가 나온다고. 요걸 이용해서 95%로 추정하는 거라고. 95% 추정. 됐니?
괜찮아? 그럼 이거 정리하면 어떻게 돼요? 이 안에 요 놈. 야, 문제에서 말하는 게 여기 안에 들어가 있어. 밑줄 친 거에 뭐? 모평균과 표본평균의 차. 문제에서 말하는 차라는 게 바로 얘야. 분자. 됐지? 그럼 양변의 분모를 곱하자. 이거 어차피 양수야. 표준편차 무조건. 그래서 모평균과 표본평균의 차이는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0.4야. 됐습니까? 그래서 어때야 된대? 요게 뭐보다 작거나 같아야 된대, 얘들아? 0.05보다 작거나 같아야 한다고 했네요. 내가 바라는 게 그거잖아. 됐어? 그래서 이 부등식을 풀어달라는 문제였어요. 자, 그러면 뭐 식 계산 정리하는 거는 소수점 계산이 너무 더러워서 생략 좀 할게. 루트 n이 15.68보다 크거나 같고요. 양변 제곱해서 n은 245.86 어쩌고보다 크거나 같대. 그래서 답은 246이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너희가 이해할 거는 뭐 계산 과정을 이해할 필요는 없잖아. 그치? 요거야, 요거. 이게 95%로 추정할 때 쓰이는 식이구나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돼. 알겠죠? 그리고 이 가운데 있는 요걸 풀어서 쓰면, 절대값을 풀어서 쓰면 그게 바로 뭐였어? 95% 신뢰 구간이라고 불렀었지. 그거, 이 식 하나로 모든 게 해결이 되는 거야. 이게 2.58로 바뀌면 99로 바뀌는 거고. 어차피 그건 문제에서 줄 거라고, 외우지 않고. 알겠죠? 됐나? 오케이. 자, 그러면 44번 문제 한번 풀어보자. 네, 볼게요. 자, 얘들아, 요게 결국엔 45번이랑도 이어지는 똑같은 문제인데 너희가 구조를 외우고 있어야 돼, 구조. 자, 95% 신뢰 구간은 어떻게 생겼지, 얘들아? 95% 신뢰 구간은? 잘 생각해야 돼. 모평균이 주인공이야. 나는 모평균을 찾을 거야, 그치? 모평균이 뭐랑 뭐 사이에 있는지 찾는 거지, 그치? 그러면 표본 평균의 값이 있을 거야. 거기에서 1.96 시그마. 누구의 시그마? 표본 평균의 시그마. 루트 n분의 시그마. 됐어? 보다는 큰 쪽에 있을 거야, 모평균이. 그리고 x바 표본 평균 플러스 1.96 곱하기 시그마 표준 편차 보다는 작은 쪽에 있을 거라고. 이게 진짜 괴상한 식으로 처음엔 보이는데 요 모든 식이 어디서 나온 거라고? 루트 n분의 시그마 분의 절대값 붙여서 x바 빼기 n, 아까 썼던 그 식 있잖아. 95%에 요거의 확률이 95%라며. 요럴 확률이. 이해가? 이거 절대값 양변 풀고 분모 곱해주고 x바 2양 한 거야. 그럼 이 식이잖아. 쌤 x바 하면 마이너스 x바인데 그게 아니라 절대값이니까, 잘 봐. 절대값이니까 이거 바꿔 써도 돼, 순서. 맞잖아. 절대값이니까 아무 상관없잖아. 됐어? 그래서 원래는 x바 빼기 m이 맞아. 근데 주인공이 m이니까 m 빼기 x바로 써보자고. 그러면 이제 마이너스 1.96, 1.96 사이 분모 곱하고 x바 2양 하면 위에 식 만들어지는 거라고. 뭔 말인지 알겠지? 그러면 99%면 얘들아 어떻게 되겠어? 99%면 1.96만 숫자가 바뀌는 거야. 2.58. 뭔 말인지 이해가지? 다 왔다. 자, 그래서 거기 나와 있는 거 보니까 결국에는 얘들아 m의 구간이 요게 a라는 거고 요게 지금 b라는 뜻이야. 그 문제에서. 맞냐? 그러면 a 더하기 b를 했대. 뭐가 나와? 내가 구한 표본 평균의 2배가 나오잖아. 2개 더하면. 이해가요? 그게 지금 얼마래? 841. 됐지? 그래서 x바가 얼마 나오니? 420이라는 값이 나와.
괜찮아. 뭐 구해달라고 했어 결국엔? A 구하래. A는 이 420에서 뭘 빼래? 1.96 곱하기 표준편차 8분의 10 4분의 5라고 씁시다. 그냥 요거 계산하라는 문제였어요. 됐습니까? 네. 자, 답은 4번 나와야 되고요. 마지막 방금 말한 성질 이용해서 45번 문제를 한번 풀어봅시다. 네, 봅시다. 45번. 자, 크기가 같으니까 좀 땡큐한 문제야, 얘들아. 자, 원래 확률 변수는 현재 이런 정규 분포를 따르고 있었는데 크기가 얼마인지는 안 나와 있네. 그냥 크기 n이라고만 나와 있고요. 그래서 우리 x바라는 놈은 정규 분포를 따르고 있다. 그냥 모양만 알면 풀 수 있는 문제라서 빠르게 좀 할게요. 대신 추정을 2번 하는 거잖아. 퍼센티지 다르게, 그치? 얘들아, 95%에 해당하는 신뢰 구간은 뭐라고? 한 번만 더 써보면? 이해를 돕기 위해 쓰는 거야. 너희 문제 풀 때 쓰고 있으면 안 돼. 알겠지? 바로 풀 수 있어야 돼. x바 마이너스 1.96 루트 n분의 시그마 보다는 크거나 같고 x바 플러스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인 상태라고. 됐니? 자, 그 다음 알파 퍼센트에 대한 신뢰 구간이 나와 있어. 알파가 얼마인지 모르고, 그치? 그러면 뭐만 바뀐다고 얘들아? 문제에서 n은 똑같다라고 했잖아, 그치? 표준 편차까지 다 똑같아. 뭐만 바뀌어? 요 앞에 숫자만 바뀐다고. 그래서 x 바 마이너스 얼마인지 몰라. 루트 n분의 시그마. x 바 얼마인지 몰라. 루트 n분의 시그마인 거라고. 이게 몇 시그마 맨날 하던 그거야. 몇. 확률을 모르니까 이 몇인지도 아직 모르는 거지. 됐어? 자, 그러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b-a. 얘들아, 요거에서 요거 빼래. 오른쪽에서 왼쪽 빼래. 뭐 나와? 2배에 1.96 루트 n분의 시그마 나오지. 이게 신뢰 구간의 길이에요. 그쵸? 신뢰 구간의 길이가 지금 몇 배라는 거야? 4분의 3배라는 거잖아. 됐니? 그럼 내가 마찬가지로 오른쪽에서 왼쪽 걸 뺄 거야. 그럼 똑같은 모양이 2 곱하기 물결 루트 n분의 시그마 나오지. 네, 끝났죠? 뭐? 물결에 들어가 있게 위에 있는 1.96에 4분의 3배여야 된다고. 비례식이 지금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 됐어요? 이거 4분의 3 계산하면 얼마 나오니, 수빈아? 1. 얼마? 오케이. 1.47 나와. 그럼 표를 봐. 1.47에 해당하는 확률 0.429지, 그치? 근데 이거는 오른쪽 0.42, 미안해. 오른쪽 1.47. 왼쪽 마이너스 1.47. 양변이니까 2배야, 2배. 맞아? 그래서 알파 퍼센트는 뭐랑 같다? 0.429 좌우 대칭 2배다. 됐습니까? 0.429 맞지? 오케이. 그래서 얼마 알파는? 85.8. 끝. 네. 문제들 마플 아직 다 안 푸신 분 있으면 마플을 끝까지 푸시면 되겠고, 마더턴 풀고 계신 분들 마더턴 끝까지 추정까지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좀 어려운 문제도 있을 거거든요. 마더턴 좀 잘 질문할 거 체크해서 다음 시간에 갖고 오세요.